1회 연장에서 2부에서 제가 여권의 권력, 윤 정권의 권력이 너무도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 윤 정권이요, 지지율 조사에서 일부 지지율에 지금 32, 3% 해서 30%대로 좀 올라갔습니다. 최악에 비교하면 한 10%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 갤럽 조사는 27%였습니다. 그런데 윤이 33%에서 27%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 약간의 회복과는 별개로 지금 윤 정권이 지난 금요일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벌이고 있는 소동이 참 가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 정권 지나고 나서 수사를 했고 또 그 이전부터 수사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해서 이제 넉 달이 되어 가는데도 전부 흐지부지 되어 가지 수사가 하나 매듭지어져서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정보나 수사 자료가 다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고 또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였던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고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해 있고 곳곳에 그 검사와 법조인들을 정부에 쓰고 있으면서 윤 정권이 지금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해나가는 마키아벨리스트적 솜씨에서도 모질한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전방위로 장악해서 이 사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보지만 역대 문재인까지도 그런 짓을 해왔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왔고 박근혜에 의해서 보듯이 그 권력의 장악력이 3인방이나 최순실, 정윤회 등에게 집중되는 순간에 그립이 무너지고 또 일부 친박이 바로하고 하면서 박근혜 권력은 와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라고 하면 보수에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권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기업인 출신이라 취약했던 이명박은 그래도 임기를 때우고 나서 깜빵에 가든지 했고 박근혜는 임기를 때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김영삼 이후에 앞으로 임기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보수 대통령이 있는가? 김영삼도 마지막에 아들 구속된 데다가 IMF 터지면서 그냥 무너져 버려서 정권 재창출도 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 친구 당시 보수권 안에서도 배신적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자기 오랜 적이자 친구인 DJ 밀어주고 끝난 격이 돼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수는 정권을 유지하기도 창출하기도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MB가 박근혜를 창출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MB는 박근혜를 낙선시키려다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이 보수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근데 좌파들은 김대중도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참으로 말기에 인기가 없었던 노무현도 말기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사람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40%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라는 자들의 권력 장악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허약한가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좀 탐구를 해야 된다. 자, 좌파들은 대중과 밀착되어 있다. 즉 풀뿌리 민초,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바닥의 민초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번 보세요. 좌파들 집권할 때 호남분들이나 또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국민들 다수가 좌파 정권을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또 그걸 보고 니는 왜 우파 보수 정권을 비판하냐. 그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요, 민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좌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먹었습니다. 근데 보수 정권은요, 이게 보수 정권의 문제지 보수 정권의 잘못을 규탄하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한마디로 저들끼리만 해먹어요. 좌파 정권은 위로는 돈 많은 재벌들과 유착해도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그리고 바닥에 빈곤층을 위하고
풀뿌리 민초를 위하는 듯이 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대중들은 좌파 정권의 그런 선동과 쇼에 놀아나서 찍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뭐 청년 일자리니 노인 일자리니 엄청 돈 뿌려 댔잖아요. 병금 복지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실업급여니부터 해서 코로나 무슨 추경이니 엄청 뿌려 댔죠. 그런데 보수 정권은 어떡합니까? 뭘 챙겨요? 재벌들 챙기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서민과 관련된 사태, 빈곤층이 관련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비난을 받는 위치에 서잖아요. 반지하, 새 모녀 사건, 그리고 보육원 출신 자살 사건. 근데 실제로 보면 임대 아파트 줄이고 가짜 원가 주택 늘리고 욕먹을 짓을 해요. 자, 그래서 대중의 기반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박근혜가 그나마 자기 아버지 덕을 봐서 대중들과 바닥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했지만 박근혜가 탄핵될 때 진짜 브라질처럼 맞불을 일으켜서 거대한 대중들이 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까? 나중에 태극기가 나왔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야 뭐 죽은, 그래서 태극기도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보수 정권은 가장 열렬한 팬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박근혜조차도 솔직히 바닥의 민초들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냥 정치적 팬덤 일부와만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거리의 선동에 의해서 나온 촛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보수 정권에서 한 자리씩 준 이 사회 기득권층이라는 사람들이 보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요. 박근혜 정권을 지키려고 몸을 던져서 희생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오히려요. 민정수석 시켰던 자는 그 민정수석 몇 달 하다가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왜? 정권 무너지고 욕 듣기 싫으니까. 그 뒤에 땜방용으로 간 사람이 박근혜 정권 무너졌다고 울면서 경북 청송인가 자기 고향까지 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거기서 고위 공무원을 하고 주요 기관장, 공공기관장을 하고 덕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 보수 언론들은 또 뭘 했냐?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보수 언론이 거들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덕본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은 침묵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도 그럴지언정 이 윤 정권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박은 그래도 자기 편이 꽤나 있는 팬덤을 좀 거느리고 있었어요. 윤이야말로 지금 뭐 건희 클럽이니 무슨 윤 클럽이니 그거 모아봤자 몇 명 되겠어요?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바닥에 민초와 연결되냐?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바닥의 민초와 억지로라도 연결이 정서적으로 됐어요. 근데 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권은 한마디로 부평초처럼 떠있는, 붕 떠있는 바닥에 착근되지 못한 떠돌이 정권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문재인이 제일 잘 알고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사회과학적 분석에 뛰어난 좌파들이 윤 정권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평초라 그러면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개구리 밥과에 속하는 이 수초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동글동글 해가지고 떠있는, 그래서 사실상 뿌리 역할이 제대로 없는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부평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실에 착근하지 못한 것을 부평초 신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평초 같은 여권의 협소함, 지금 윤 옆에 많이 붙어 있는 거요. 다 돈하고 권력하고 도움이 되니까 윤 옆에서 윤핵 관인이 어쩌고 붙어 있지. 그 중에 윤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겠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김건희 씨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주변에 거기에 수많은 당신의 권력에 대해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먹어보겠다고 모이고 그 팬클럽들 중에서 끝까지 나 김건희 팬클럽이라고 하고 당신이 무너져도 당신이 혹 잘못돼도
구치소 같은데 앞에 가서 끝까지 이 김건희를 외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에 비하면 윤석열은 껌값이라고 보이는 거죠. 껌값이라 하니까 듣기 싫나요? 그래서 이재명과 좌파들이요, 언제 요리할까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검찰 정권의 공격을 받아내는 거 보세요.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요. 결국 버티면서 이재명을 깜빵에 집어넣지 못한다면, 이재명이 그렇다고 당 내부에서 징계받아서 직무정지될 가능성도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당을 지휘하면서 이 싸움을 끌고 가고 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드는 한 이 싸움의 성패는 너무도 명확하다. 그 타이밍은 이재명과 좌파가 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시작해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공격할 건데, 그 타이밍은 경제 위기가 시작되어서 민심이 이반될 때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시작돼서 거리에 사람들이 나앉고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빚을 못 갚겠다고 나자빠질 때, 그때는 윤 정권이 무너지는 타이밍이에요. 예, 이런 말 하니까 엄청 듣기 싫지요. 그런데 내만큼 윤석열 당신에게 충고 제대로 해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오늘 이 컨텐츠도 노란 딱지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권이 내가 엄청 충고해줬어요. 이런 충고를 하면 손해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드니까. 간신들한테 둘러싸였으니 그럴 수밖에. 결국 그 대가는 당신이 치릅니다.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